코인 같은 소리하고 자빠졌네. 네 엄마 집을 왜 내 로또로 사줘? 피선주는 전남진이 자기 1등 로또를 가져갔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전남진은 어떻게든 빠져나갈 구멍을 찾고자 했지만 법은 이미 선주의 손을 들어주게 되는데요. 진상아와 전남진이 그동안의 악행에 대한 죗값을 모두 받고 지옥으로 굴러떨어진다는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그 전에 오늘도 보러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에 평안과 행복이 깃들기를 바라며 친절한 선주씨 리뷰 시작하겠습니다. 백화점 인테리어 코너 앞에서 피선주는 커다란 두 눈으로 김소우를 바라보았습니다. 상견례의 형부 역할을 해달라는 부탁은 생각만 해도 민망했지만 피미주를 위해서는 무슨 일이든 해야 한다고 마음먹은 터였습니다. 피선주는 고개를 살짝 숙이고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소우씨 죄송해요. 이렇게 말도 안 되는 부탁드려서 많이 놀라셨죠? 김소우는 피선주의 당황스러운 표정을 바라보며 난감한 기색을 숨기지 못했습니다. 거짓말을 해야 한다는 것이 내키지 않았지만 피선주의 절박함 역시 무시하기 어려웠습니다. 결국 눈을 살짝 감았다 뜨고 짐짓차분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선주씨, 저도 좀 당황스럽긴 해요. 그래도 동생분 결혼에 도움되는 일이라면 해보겠습니다. 피선주는 순간적으로 얼굴에 안도감이 스치는 것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피미주가 시댁에 보여줄 언니 부부가 필요하다는 사실 자체가 황당했지만 김소우가 동의했다는 점이 큰 힘이 되었습니다. 피선주는 어색한 표정을 지으며 옷걸이에 걸려있는 여러 벌의 정장을 훑어보았습니다. 정말 감사해요, 소우씨. 옷은 뭘 입어야 할지 몰라서 고민되네요. 상견례 자리니까 좀 단정해야겠죠? 김소우는 고개를 끄덕이며 옷자락을 살펴보았습니다. 네, 깔끔한 정장이 좋을 것 같아요. 선주 씨는 너무 화려한 드레스보단 차분한 원피스가 더 잘 어울리실 것 같아요. 백화점 조명이 은은하게 비치는 사이 두 사람은 마치 진짜 부부가 된 것처럼 함께 의상을 고르는데 열중했습니다. 피선주는 김소우가 골라주는 셔츠 색깔을 보며 작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소우 씨, 패션 감각이 제법인데요. 소우 씨 덕분에 마음이 놓이는 것 같아요. 고맙습니다. 김소우는 멋쩍은 웃음을 지으며 쇼핑백을 내려놓았습니다. 저야말로 이렇게 믿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사실 거짓말한다는 게 좀 걸리긴 하지만 이왕 하기로 한 거 동생분 위해서 같이 열심히 해보죠. 둘 사이에는 잠시 따스한 공기가 감돌았습니다. 피선주는 겉으로는 정신없이 움직이며 상견례 준비를 생각하고 있었지만 속으로는 김소우가 정말 든든하다고 느꼈습니다. 한편 김소우는 무거운 책임감과 설렘이 뒤섞인 기분을 느끼면서도 이 임시 부부 상황이 본인 마음까지 흔들어 놓지는 않을까 은근히 걱정했습니다. 화려한 조명이 반짝이는 백화점 매장 중앙이었습니다. 진상아는 장갑을 고르려고 둘러보다가 우연히 피선주와 김소우가 함께 웃으며 옷을 고르는 장면을 발견했습니다. 진상아는 얼굴이 빨개질 정도로 불쾌함이 치솟았습니다. 옆에 있던 전남진을 팔꿈치로 툭 치며 날 선 목소리를 냈습니다. 전남진 저것 좀 봐. 유부남이랑 저렇게 붙어 다니는 거 진짜 거슬려. 전남진은 힐끔 그쪽을 보며 별 대수롭지 않다는 듯 시큰둥하게 대답했습니다. 왜 그렇게 예민하게 굴어? 굳이 신경 쓸 일 아니잖아. 진상아는 전남진을 노려보며 투덜거렸습니다. 안 쓰일 수가 없잖아. 김소우 아직 이혼도 안 끝났어. 법적으로 유부남인데 피선주는 대체 뭐야? 이게 말이 돼? 전남진은 적당히 얼버무리면서 시선을 다른 곳으로 돌렸습니다. 사실 전남진은 진상아의 이런 집착보다 진상아가 김소우와의 이혼 절차를 질질 끌고 있는 점이 더 불만이었습니다. 그러나 굳이 말해봤자 다툼만 커질 것 같아 입을 다물었습니다. 진상아는 가방끈을 획 잡아채더니 조금 전까지 고르던 장갑은 안중에도 없는 듯 발길을 옮겼습니다. 전남진도 마지못해 따라갔습니다. 에스컬레이터 옆 통로를 지날 때 진상아는 다시 한번 전남진에게 분노를 토했습니다. 피선주 완전 뻔뻔해. 어떻게 유부남을 저렇게 만날 수가 있어? 전남진은 지친 표정으로 대꾸했습니다. 너나 내 이혼 절차나 빨리 마무리해. 그게 훨씬 골치 아픈 문제 같은데.
진상아는 발걸음을 멈추고 전남진을 돌아봤습니다. 분노에 찬 목소리가 낮게 깔렸습니다. 내가 다 알아서 한다고 했잖아. 괜히 성질 건드리지 말고. 조금만 기다리라고 했는데 왜 재촉이야? 전남진은 입술을 악물고 대답 없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두 사람의 대화는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척 흘러갔지만 속에는 해결되지 않은 감정이 안개처럼 얽혀 있었습니다. 결국 둘 다 가슴 한구석이 답답해진 채 에스컬레이터에 올라탔습니다. 진상아는 피선주와 김소우가 웃는 모습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아 신경이 날카로워졌고, 전남진은 이혼 절차가 질질 끌리는 진상아를 보며 내심 불만이 쌓여갔습니다. 옷가게 계산대에서 결제를 마친 피선주는 진열대 뒤쪽으로 살짝 걸어 나가려던 찰나 진상아와 정면으로 마주치고 말았습니다. 그 순간 진상아는 신발끈을 정리하듯 허리를 숙이는 척하다가 몸을 일으키며 피선주를 노려봤습니다. 야, 너 대단하네. 유부남이랑 그렇게 놀아놔도 되는 거야? 피선주는 진상아의 싸늘한 표정에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언젠가부터 둘 사이에는 존댓말은커녕 감정적인 반말뿐이었습니다. 네가 그런 소리 할 자격은 있어? 전남진 뺏어간 건 네가 먼저였잖아. 진상아는 허리춤에 손을 올리고 매서운 눈빛을 보냈습니다. 전남진이랑은 서로 좋아서 만났고 너랑은 이미 끝난 거잖아. 근데 김소우는 아직 이혼도 안 했어. 너 진짜 상간녀 되고 싶은 거야? 피선주는 비웃듯 코웃음을 쳤습니다. 웃기네. 상간녀 타령할 입장은 네가 아니냐? 네가 전남진이랑 바람 펴서 우리 가정 깨뜨렸잖아. 이제 와서 유부남 얘길 왜 꺼내는데? 진상아는 한 발짝 다가오며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네가 뭘 알아? 이건 내 문제라고. 김소우랑 마무리하는 건 내가 알아서 할 거야. 피선주는 진상아의 얼굴을 뚫어지게 바라봤습니다. 과거 고등학교 시절부터 진상아와 얽혀온 복잡한 감정이 다시 솟구쳤습니다. 진상아는 늘 뭔가를 빼앗아가려 애쓰는 상대였습니다. 피선주는 깊은 한숨을 내쉬고 묵직하게 내뱉었습니다. 진짜 변함없네. 네가 뭐라 하든 너랑은 상관없는 일이야. 진상아는 시큰둥하게 코웃음을 치며 다시 한번 피선주의 어깨를 툭 쳤습니다. 내가 두 눈 부릅뜨고 볼 거야. 너랑 김소우가 어떻게 되는지. 피선주는 더 이상 말싸움해봤자 의미가 없다고 생각해 계산대 쪽으로 돌아섰습니다. 그러나 마음속에는 분노와 서글픔이 뒤섞여 괴로운 느낌이 들었습니다. 진상아는 서늘한 눈빛으로 피선주의 뒷모습을 지켜보다가 코너 너머로 사라지자마자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전남진에게 전화를 걸 것인지 잠시 망설였지만 지금은 쓸데없는 말다툼이 더 커질까봐 꾹 참고 휴대폰을 가방 안에 던져 넣었습니다. 결국 둘의 얽혀버린 감정이 더 복잡해졌다는 것만 확인한 채 진상아는 별다른 소득 없이 백화점 통로를 빠져나갔습니다. 저녁 무렵 조용한 카페 구석 테이블에 앉은 진상아와 전남진은 서로를 바라보며 대화를 주고받고 있었습니다. 진상아는 손끝으로 테이블을 톡톡 두드리다 한숨을 쉬었습니다. 전남진 사실 김소우랑 이혼. 조금만 더 있다가 하려고 해. 지금은 좀 복잡해서. 전남진은 커피잔을 내려놓고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너 지난번에도 그렇게 말했잖아. 또 조금만 더 기다리라며. 대체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는 거야? 진상아는 눈을 가늘게 뜨고 뭔가 생각에 잠긴 모습이었습니다. 끝내기엔 타이밍이 좋지 않아. 진건축을 내 손에 넣으려면 김소우 도움이 필요하단 말이야. 전남진은 씁쓸한 웃음을 지으며 진상아를 바라봤습니다. 내가 김소우한테 아직 미련이 남은 거야? 아니면 그냥 받아낼 게 남았다는 거야? 진상아는 입술을 살짝 깨물더니 대충 얼버무렸습니다. 뭐 둘 다일 수도 있지. 지금까지 잘 기다렸으면서 왜 이리 다그쳐? 전남진은 마음속 어딘가 찌릿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서로 다른 가정을 깨트리고 시작된 사이였지만 정작 한 번도 제대로 합쳐지지 못하고 이렇게 떠돌고 있는 현실이 씁쓸했습니다. 전남진은 고개를 돌리며 테이블 위에 깍지 낀 손을 가만히 바라봤습니다. 그래, 조금 더 기다려줄게. 근데 너무 오래 끌진 마. 나도 지쳐가고 있으니까. 진상아는 느릿하게 눈을 감았다 뜨며 괜히 전남진의 커피잔을 만지작거렸습니다. 고마워.
나도 빨리 마무리할 거야. 조금만 더. 두 사람 사이에는 몇 분간 말없이 어색한 정적이 흘렀습니다. 진상아는 마치 모든 것을 정리하듯 천천히 숨을 고르고 전남진은 더 이상 뭘 물어볼 수 없는 복잡한 표정이었습니다. 결국 둘은 이런저런 감정을 삼킨 채 카페를 나섰습니다. 길가로 나오자마자 각자의 생각에 잠긴 모습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진상아는 김소우를, 전남진은 진상아를, 그리고 모두가 서로를 놓지 못한 채 이미 끝나버린 관계들을 억지로 붙들고 있는 듯한 기분만이 무겁게 남아 있었습니다. 진건축 사무실 복도 끝자락에서 진상아는 김소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복도 창문으로 들어오는 햇살이 강렬했지만 진상아의 표정은 어두웠습니다. 마침 문서를 들고 나오던 김소우가 진상아를 발견하고 순간적으로 걸음을 멈췄습니다. 무슨 일 있어? 김소우는 진상아를 향해 눈살을 살짝 찌푸렸습니다. 진상아는 다가가면서 주변을 힐끔거리더니 낮은 목소리로 말을 꺼냈습니다. 야, 피선주랑 만나지 마. 너 아직 법적으론 유부남이잖아. 김소우는 피식 웃음 섞인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우린 이미 끝났잖아. 네가 김태리 버리고 전남진 쫓아갔을 때 다 정리된 거 아니었어? 진상아는 괜히 감정을 억누르려는 듯 손가락을 꾹 쥐었습니다. 그땐 그때고 그거랑 이거랑은 다른 이야기지. 요즘 너랑 피선주 붙어 다닌다며? 김소우는 비웃듯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래, 같이 일도 하고 가끔 밥도 먹어. 그게 너랑 무슨 상관인데? 진상아는 못마땅한 얼굴로 뭔가 더 말하려다 차마 할 말을 찾지 못했다가 입을 뗐습니다. 진상아, 너야말로 전남진한테 집 사줬다는 소문 있던데 전 실장 돈으로 꼬셨던 거야? 진짜 어이없네. 진상아는 순간 당황한 표정으로 김소우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내가 사준 거 아니거든. 전남진이 코인으로 벌었다잖고 했어. 김소우는 잠깐 놀란 눈빛을 보이다가 다시 무표정해졌습니다. 그래? 그건 몰랐네. 뭐 어차피 우린 끝났잖아. 네가 뭘 하든 상관없어. 진상아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하고 김소우 곁을 지나쳤습니다. 복도 끝으로 사라지면서도 억울함과 질투심이 뒤섞인 표정을 지었습니다. 김소우는 뒤돌아 서류를 다시 들여다보며 진상아가 전남진과 나눈 돈 이야기가 꽤 신경이 쓰였습니다. 그러나 이미 식어버린 관계라는 사실을 뼈저리게 느끼고 다시금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저녁 무렵 회사 앞 카페 테이블에 마주 앉은 김소우와 피선주는 함께 서류를 살펴보다가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게 됐습니다. 김소우는 진상아에게 들은 이야기가 계속 마음에 걸려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선주 씨, 혹시 전 실장 재산 쪽에 이상한 점 있다고 생각해 보신 적 있어요? 피선주는 고개를 갸웃하며 컵에 든 음료를 잠시 내려놓았습니다. 전남진이요? 투자 같은 건 전혀 모르던 사람인데 갑자기 큰 돈이 생겼다는 게 좀 이상하긴 해요. 김소우는 낮은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진상아가 전 실장이 코인으로 벌었다고 하는데 솔직히 좀 의심스럽지 않으세요? 피선주는 가만히 기억을 더듬었습니다. 예전 함께 살 때 전남진이 로또? 그게 뭐가 되겠냐며 비웃었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그러다 문득 잃어버렸던 로또가 사실은 당첨된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스쳤습니다. 소우 씨, 이게 말도 안 될 수도 있는데. 제가 예전에 로또를 한 번 샀거든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없어졌어요. 그 번호가 혹시 맞았던 게 아닐까 싶어요. 김소우는 놀란 듯 눈썹을 살짝 치켜 올렸습니다. 진짜라면 전 실장이 그걸 몰래 가져가서 자기 돈처럼 쓴 걸 수도 있겠네요. 그럼 완전히 재산 은닉이네요. 피선주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느낌이 들었지만 동시에 확신이 생겼습니다. 피선주는 목소리를 낮추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증거부터 찾아야겠어요. 제가 로또 산 날짜랑 영수증은 있는데 판매점 CCTV가 남아있을지 모르겠네요. 김소우는 진지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선주 씨가 원하시면 제가 도와드릴게요. 전 실장이 정말 그런 일을 저질렀다면 꼭 밝혀야죠. 피선주는 커피잔을 양손으로 감싸 쥐고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오늘따라 김소우가 유난히 든든하게 느껴졌습니다.
지금은 둘이 힘을 합쳐 진실을 밝혀야겠다는 의지로 마음이 꽉 차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결심이 훗날 어떤 파장을 몰고 올지 피선주는 아득하게나마 예감하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오후 피선주는 변호사 사무실을 찾았습니다. 좁은 상담실 안 책장에는 두꺼운 법률 서적들이 빼곡히 꽂혀 있었고 변호사는 차분한 미소를 띠고 피선주의 이야기를 경청하고 있었습니다. 변호사님, 결혼 생활 중에 제가 산 로또가 당첨됐을 수도 있어요. 전남진이 그 돈을 몰래 숨겼거나 심지어 제 로또를 훔쳐갔을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해요. 변호사는 서류를 넘기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로또 당첨금은 부부 공동 재산에 들어가니까 사실을 고의로 숨겼다면 재산 분할을 다시 청구할 수 있어요. 게다가 절도나 사기죄로도 문제 삼을 수 있고요. 피선주는 깊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한편으로는 전남진이 그런 일을 벌였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충분히 가능한 상황이라는 생각에 울컥했습니다. 제가 로또 샀던 영수증이 있거든요. 날짜랑 판매점 위치도 정확히 나오고요. 거기에 CCTV까지 확보되면 증거로는 완벽해질 것 같아요. 변호사는 안경 너머로 피선주를 바라보며 긍정적으로 답했습니다. 네, 판매점에 영상이 남아있다면 아주 확실한 증거가 되죠. 그럼 당첨금 수령 과정도 추적해서 전남진 씨가 돈을 어떻게 썼는지도 알 수 있을 겁니다. 피선주는 주먹을 꼭 쥐며 결심했습니다. 이제 정말 끝을 봐야겠어요. 혼자 의심만 하던 걸로 그치지 않고 법정에서 다 밝혀내려고요. 변호사는 잔잔한 목소리로 격려했습니다. 힘드시겠지만 차근차근 증거를 모으시면 소송에서 이길 가능성이 높습니다. 마음 단단히 먹고 준비해보세요. 피선주는 고개 숙여 감사 인사를 건네고 사무실 문을 열고 나섰습니다. 복도에 서자마자 가슴속에 쌓여있던 답답함이 조금씩 사라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이제 물러나지 않겠다는 굳은 의지로 피선주는 한 걸음씩 밖으로 나왔습니다. 사무실 복도에서 우연히 마주친 피선주와 전남진, 두 사람 사이에는 묘한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피선주는 단도직입적으로 전남진을 불렀습니다. 전남진, 잠깐 얘기 좀 하자. 전남진은 고개를 돌리며 시선을 피했습니다. 뭔데, 또 무슨 일이야? 피선주는 억눌렀던 분노를 간신히 참으며 직설적으로 말했습니다. 네가 내 로또 훔친 거지. 코인으로 벌었다는 돈 사실 내 로또 당첨금 아니야? 전남진은 순간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지만 짜증 섞인 목소리로 부인했습니다. 헛소리 하지 마. 로또 같은 거 왜 내가 훔쳐? 피선주는 가방에서 영수증 사본을 꺼내 흔들었습니다. 이 영수증 봐. 정확히 이 날짜에 이 번호 샀는데 로또가 사라졌어. 근데 넌 뜬금없이 큰돈 만들어서 집도 사고 돌아다니고 있잖아. 전남진은 눈빛이 흔들리면서도 목소리를 높이려 애썼습니다. 나 코인한 거 맞다니까. 로또? 증거도 없으면서 함부로 말하지 마. 피선주는 입가에 씁쓸한 웃음을 지었습니다. 증거 충분해. 로또 판매점 CCTV도 남아있고 당첨금 수령 내역 추적하면 다 나온다. 전남진, 진짜 끝까지 발뺌할 거야? 전남진은 침을 삼키며 뭔가 말하려고 했지만 뚜렷한 변명을 내놓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피선주는 마지막으로 원망이 서린 목소리를 내뱉었습니다. 법정에서 보자. 이번에야말로 제대로 끝내야겠어. 전남진은 피선주가 등을 돌리자 주먹을 꽉 쥐고 바닥을 노려봤습니다. 사무실 벽에 걸린 시계 초침 소리가 크게 들릴 만큼 공기가 무거웠습니다. 전남진은 머리를 쥐어뜯고 싶었지만 어떻게 빠져나갈 궁리를 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그러나 이미 모든 증거와 정황이 피선주 편으로 기울었다는 사실을 본능적으로 깨닫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피선주는 로또 판매점 문을 열고 들어섰습니다. 아담한 규모의 가게에서 판매점 주인은 신문을 펼쳐두고 한가롭게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피선주가 다가가자 판매점 주인은 살짝 놀란 표정으로 눈을 들었습니다. 손님, 로또 사러 오셨어요? 피선주는 정중하게 인사를 하고 본론을 꺼냈습니다. 아니요, 사실 예전에 여기서 제가 로또를 샀는데 당첨 여부를 조사하려고 해요. 이 날짜에 분명히 샀는데 영수증도 있고 혹시 CCTV 영상이 남아있을까요?
판매점 주인은 조금 귀찮다는 듯 신문을 접으며 대답했습니다. CCTV 말씀이신가? 저희가 롤링 방식이라 오래된 영상은 저장이 안 되는데 날짜가 언제쯤인가에 따라 다를 것 같아요. 몇 달 전쯤인가요? 피선주는 가슴이 두근거리면서도 가능한 차분히 말을 이었습니다. 네, 이 날짜예요. 제가 본사에 문의해 봤더니 그 주에 당첨된 로또가 이 점포에서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혹시 몰라서 이렇게 왔어요. 주인은 골똘히 생각하더니 매장 구석에 있는 컴퓨터 앞에 앉았습니다. 마침 다행히 그 즈음 영상은 백업된 게 조금 남아있어요. 아, 여기 맞네요. 모니터 화면에는 피선주가 분명히 로또를 구입하는 모습이 선명하게 기록돼 있었습니다. 피선주는 심장이 쿵 내려앉는 느낌으로 거기 찍힌 날짜와 시간까지 확인했습니다. 와, 확실하네요. 이거 저장 파일로 받을 수 있을까요? 판매점 주인은 고개를 끄덕이며 USB를 꺼냈습니다. 번거로운 일이긴 한데 사정을 보니 중요해 보이네요. 이걸로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요. 피선주는 눈시울이 뜨거워질 정도로 고마움을 느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덕분에 큰 힘이 될 것 같아요. USB를 받아든 피선주는 가게 밖을 나서며 굳은 결심을 다시 되새겼습니다. 이제는 전남진이 더 이상 발을 빼지 못하도록 법적으로도 도덕적으로도 모든 사실을 밝혀낼 수 있을 것입니다. 로또 판매점 문이 닫히는 소리가 뒤에서 들렸지만 피선주는 한참 동안 그 앞을 떠나지 않고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이 작은 파일 하나가 얼마나 큰 변화를 불러올지 절감하면서 법원 1층 안내데스크 앞 전남진은 초조한 듯 주변을 두리번거렸습니다. 이미 피선주가 소송을 걸었다는 사실을 알고 어떻게든 합의로 마무리하려고 시도하고 있었습니다. 겨우 연락이 된 법원 직원과 마주 앉은 전남진은 가라앉은 목소리로 부탁했습니다. 합의로 끝낼 수 없을까요? 혹시 재판 시작 전에 서로 협의해서 예를 들면 위자료를 좀 많이 준다든가. 직원은 공무적인 표정으로 서류를 넘기며 대답했습니다. 이미 사건이 접수됐습니다. 관할 판사님이 재판 일정을 잡을 예정이고 절도나 사기 혐의까지 거론되고 있습니다. 재산 은닉과 배임 혐의 가능성도 있다고 들었어요. 전남진은 안색이 급격히 나빠졌습니다. 땀방울이 맺힌 이마를 손등으로 훔치고 한숨을 내쉬며 물었습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되는 건가요? 직원은 판결 절차에 대해 간략히 설명했습니다. 고소장과 증거 자료가 확보되었고 상대방 피선주의 제시한 증거가 충분하다면 민형사 소송이 동시에 진행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전남진은 머릿속이 새하얗게 변하는 것만 같았습니다. 로또 절도 사기죄 재산 은닉. 죄목이 점점 커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직원은 책상을 정리하며 마무리했습니다. 추가 합의가 가능하기는 합니다만 상대방이 쉽게 동의할 가능성은 낮아 보이네요. 증거가 확실하면 재판으로 갈 수밖에 없죠. 전남진은 침통한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정말 큰일이네요. 어쩌다 이렇게 됐지. 직원은 별다른 위로의 말 없이 서류를 덮고 자리를 정리했습니다. 전남진은 자리에서 일어나 복도 쪽으로 걸어나갔습니다. 창문 너머로 햇살이 비추고 있었지만 전남진 마음은 한없이 어두웠습니다. 이 사태를 어쩌면 막을 수도 있었다는 후회가 머릿속을 파고들었습니다. 그러나 이미 시간은 늦었고 모든 것이 피선주의 손에 달린 듯 했습니다. 전남진은 복도 창가에 멍하니 기대서서 법원 건물 바깥을 바라보며 한숨을 길게 내쉴 수밖에 없었습니다. 조용한 법정 대기실, 진상아는 불편한 기색을 숨기지 못하며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바닥에 떨어진 잡지를 뒤적이면서도 마음이 들떠있기는커녕 잔뜩 경직된 모습이었습니다. 갑자기 문이 열리고 이혼 전문 판사가 들어서며 자리를 잡았습니다. 이혼소송 1234호 진상아와 김소우 양측 관계자 들어오세요. 진상아는 얼른 일어나 판사 앞에 섰습니다. 김소우는 이미 다른 쪽에 서서 서류를 챙기고 있었습니다. 판사는 차분한 목소리로 서류를 훑어보았습니다. 혼인 관계가 유지되고 있으나 피고 진상아 측의 혼외 관계가 명백하고 양육 문제도 방치된 상태라는 진술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 하실 말씀 있나요? 진상아는 순간 당황한 빛을 띠었지만
억지로 태어난 척 목소리를 가다듬었습니다. 혼외관계라고 하기엔 이미 서로 갈라진 상태였고 실제로 가정이 파탄난 시점도 일치하지 않습니다. 판사는 고개를 들어 진상아를 정확히 바라봤습니다. 그렇다 해도 법적 혼인 관계가 이어진 상태에서 다른 배우자와의 교류가 있었다는 점은 명백하네요. 자료를 보니 여러 증거가 있습니다. 진상아는 목이 콧등까지 메어 올랐지만 뾰족한 변명은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판사는 다시 한번 서류를 살펴보며 결론을 내렸습니다. 위자료 및 재산 분할에 있어 피고 측이 상당히 불리한 정황입니다. 협의할 의향이 있으신가요? 진상아는 입술을 꾹 깨물고 간신히 대답했습니다. 네, 협의하겠습니다. 판사는 무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기일을 다시 잡겠습니다. 그 사이 협의를 진행해 보시고 다만 유책 사유가 분명하니 피고 측이 감수해야 할 부분이 많을 겁니다. 진상아는 불안감에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재판이 끝나고 대기실 밖으로 나왔지만 마음은 한없이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결국 세상 모든 일이 자기 뜻대로 될 거라 여겼던 교만함은 이 순간 아무 힘도 발휘하지 못했습니다. 진상아는 복도에 기대어 한동안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모든 재판 절차가 대략적으로 마무리된 뒤 피선주는 회사 근처 조용한 카페에서 김소우를 마주했습니다. 어둑해진 창밖으로 불빛이 번쩍이는 거리 모습이 보였지만 내부는 은은한 조명과 잔잔한 음악으로 평온한 분위기를 자아냈습니다. 소우 씨, 정말 고맙습니다. 여러 가지로 많이 도와주셔서요. 힘든 일이 많았는데 이제 속이 좀 후련해졌어요. 김소우는 고개를 끄덕이며 컵받침을 만지작거렸습니다. 선주 씨가 그동안 많이 힘들어하셨잖아요. 이제라도 억울함을 풀 수 있게 돼서 저도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피선주는 기분이 풀린 듯 한숨을 길게 내쉬었습니다. 이제 동생 결혼 준비에 본격적으로 신경 써야겠어요. 상견례 때 저희 부부 역할도 제대로 해주셔야 해요. 김소우는 멋쩍은 듯 웃었습니다. 아직도 그게 좀 어색하긴 한데 도움이 필요하시면 뭐든지 할게요. 결혼식 당일에도 함께 가야 하죠? 피선주는 반가운 기색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예복도 같이 골랐으면 해요. 형부 역할인데 깔끔하게 입고 오셔야죠. 두 사람은 서로의 표정을 마주보며 작은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한편으로는 이 거짓된 역할 놀이가 새로운 인연으로 이어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살짝 기대 섞인 설렘도 있었습니다. 피선주는 바쁘게 돌아가는 일상 속에서도 김소우의 존재가 점점 커져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김소우는 컵을 내려놓고 진지하게 입을 열었습니다. 이제 정말 새로운 시작인 것 같아요. 선주 씨가 이렇게 웃으시는 거 보니까 저까지 덩달아 기분이 좋아지네요. 피선주는 깊은 눈빛으로 김소우를 바라봤습니다. 소우 씨가 곁에서 힘이 되어 주셨으니까요. 덕분에 다시 일어설 수 있었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그 순간 두 사람 사이에는 묘한 공감대가 형성되는 듯 했습니다. 한층 편안해진 마음으로 대화를 이어가면서 피선주와 김소우는 피미주 결혼식 준비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나누었습니다. 테이블 아래로 살짝 마주친 시선은 이제 단순한 협조 이상의 감정을 예고하는 듯 아련하게 흔들렸습니다. 어둑한 밤 전남진이 머무르고 있는 낡은 오피스텔에는 불빛 하나만 희미하게 켜져 있었습니다. 실형 선고가 코앞이라 정신적으로 몰린 상태인 전남진은 창문가에 앉아 시커먼 하늘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문이 벌컥 열리고 진상아가 들어섰습니다. 진상아 역시 엄청난 위자료 부담과 재산 손실로 생활이 무너질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보자마자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전남진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너 때문에 일이 이렇게 커졌잖아. 네가 김소우랑 빨리 이혼했으면 피선주가 이렇게까지 나올 일도 없었어. 진상아는 분노가 치밀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웃기지 마. 로또 당첨금 숨겨놓고 거짓말한 건 너잖아. 내가 그렇게 하라고 했냐? 네가 뒤에서 일을 이 지경으로 만들어 놓으니까 피선주가 폭로한 거잖아. 전남진은 책상 위에 놓인 서류를 걷어차듯 쓸어버렸습니다. 종이들이 사방으로 흩어지며 오피스텔 안이 순식간에 엉망이 되었습니다. 네가 김소우한테 이혼 안 해주고 질질 끈 바람에 나까지 옴짝달싹 못하게 된 건 생각 안 해?
진상아는 코웃음을 치며 전남진을 노려봤습니다. 어쩌라고? 결국 둘 다 욕심 부리다가 망한 거잖아. 전남진, 이 정도 후폭풍은 각오했어야지. 전남진은 씁쓸한 표정으로 침을 삼켰습니다. 내가 피선주 떠나서 너 선택한 것도 잘못이었나 봐. 결국 이렇게 망가지는 거구나. 진상아는 눈물을 머금은 듯 목소리가 떨렸지만 끝까지 강한 태도를 유지했습니다. 너도 나 좋다더니 이제 와서 내 탓 아니라고 돌리는 거야? 우리 둘 다 똑같은 거 모르냐? 두 사람은 고장난 시계처럼 서로에게서 눈을 떼지 못한 채 서 있다가 결국 터질 듯한 긴장감에 못 이겨 등을 돌렸습니다. 불륜의 열정이 사그라지자 남은 것은 끝없는 후회와 분노뿐이었습니다. 서로에게 상처만 준 파국의 결과물은 이제 돌이킬 수 없었습니다. 전남진은 실형이라는 어둠의 그림자를 감지했고 진상아는 빚더미로 무너질 처지를 실감했습니다. 마지막에 남은 감정은 네 탓이야라는 원망뿐이었습니다. 결국 둘은 좁은 오피스텔 안에서 서로 다른 방향을 바라본 채 깊은 한숨만 내쉬었습니다. 피미주의 결혼식이 코앞으로 다가온 저녁, 피선주는 예복을 맞추기로 한 숍에서 김소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숍에는 고급스러운 예복들이 가지런히 걸려 있었고 은은한 조명이 부드럽게 비치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조금 지나자 김소우가 문을 열고 들어섰습니다. 김소우는 이미 예복으로 갈아입은 상태였고 깔끔하게 정돈된 차림이 눈에 띄었습니다. 피선주는 깜짝 놀란 표정을 지으며 한 발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소우 씨, 정말 멋지시네요. 예복이 아주 잘 어울리세요. 김소우는 쑥스러운 듯 미소 지으며 고개를 살짝 숙였습니다. 선주 씨야말로 너무 아름다우십니다. 이렇게 드레시한 정장도 잘 소화하시네요. 두 사람은 서로의 옷매무새를 가다듬어주며 내일 있을 피미주의 결혼식을 함께 준비한다는 사실에 나란히 웃었습니다. 숍의 스탠드 거울 앞에 나란히 서자 마치 진짜 신랑 신부처럼 보이기도 했습니다. 피선주는 미묘한 떨림을 느끼며 거울 속에 비친 모습을 살폈습니다. 정말 이상하게도 설레네요. 우리 둘이 이렇게 예복을 맞춰 입고 있으니 조금 어색하지만 기분이 좋아요. 김소우도 살짝 붉어진 볼을 어쩔 줄 몰라 하면서 대답했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상견례 때 연습한 부부 역할 때문에 익숙해야 할 것 같은데 오늘따라 왜 이렇게 두근거릴까요? 두 사람은 잠시 말없이 거울에 비친 서로를 바라보다가 동시에 작은 웃음을 흘렸습니다. 그 공기에는 익숙한 듯 낯선 긴장감과 설렘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김소우는 고민이라도 한 듯 한참을 머뭇거리다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선주 씨, 사실 제가 요즘 많이 생각해봤습니다. 처음에는 동생 결혼을 돕겠다는 마음이었는데 선주 씨랑 같이 지내다 보니까 자꾸 마음이 가더군요. 선주 씨가 힘들 때마다 제가 곁에 있고 싶습니다. 피선주는 놀란 눈빛으로 김소우를 바라보다가 이내 미소를 띄었습니다. 내내 가슴속을 맴돌던 감정이 겹쳐져서 울컥할 것 같았지만 차분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소우 씨, 저도 그래요. 우리 이렇게 바쁜 일상 속에서 함께 버텨주면서 제 마음도 조금씩 자란 것 같아요. 사실 저도 많이 두근거려요. 두 사람은 그 자리에 가만히 서서 서로의 말을 곱씹듯 시간을 보냈습니다. 밖에서는 가게 직원이 내일 식을 준비하라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었지만 피선주와 김소우에게는 그 순간 둘만의 감정이 훨씬 중요했습니다. 가슴이 벅차오르는 듯한 설렘과 조심스러움이 교차하는 가운데 마치 서로 손을 내밀면 언제든 잡을 수 있다는 확신이 피어오르는 듯 했습니다. 내일은 피미주의 결혼식이지만 정작 피선주와 김소우도 알 수 없는 새로운 문을 여는 전야처럼 느껴졌습니다. 이번 영상 재미있으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구독은 저에게 큰 응원이 됩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